충청북도교육청이 청주 내곡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설치를 놓고 학부모들과 의견 대립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내곡초등학교는 학교 인근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2025년까지 현재 정원 1,194명에서 1,64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학교 운동장 부지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학부모 단체는 모듈러 교실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듈러 교실에 대한 찬반 논란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듈러 교실이라는 단어를 저도 굉장히 최근에 처음 알게 됐는데 모듈러 교실 뭐 어떤 건가요? 네,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 청주의 내곡초등학교에서 화환이 양쪽으로 근조 화환이 100m씩 막 이렇게 늘어서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됐었죠. 각종 동영상에 보시면 중국에서 아파트를 하루 저녁 만에 15층 이렇게 되는 거를 만드는 아마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모듈러 아파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급증한다든지 임시적으로 어떤 교사를 이전한다든지 했을 때 많이 쓰던 방식은 이제 컨테이너였죠, 컨테이너. 근데 컨테이너는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점이 안전에 대해서도 진동이라든지 어떤 흔들렸을 때 위험성, 그다음에 이제 소리의 울림 현상이라든지 또 각종 환경의 유해 물질, 그다음에 방온 뭐 이런 여러 이제 문제들을 안고 있었죠. 그리고 공간이 상대적으로 이제 짧고 천정도 낮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각종 단점들을 보완해서 친환경 소재를 쓴다든지 천정의 높이, 폭 이런 것들을 조절해가면서 외부에서 공장에서 어떤 세트를 만들어서 그대로 옮겨와서 약 15일 정도 이내에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듈러 교실이 생기게 됐고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뉴스를 찾아보고 또 각종 동영상을 보고 하면 재밌게도 상당히 괜찮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건 필요에 의해서 괜찮은 거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단기에 교사를 신축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근데 우리 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오랫동안 이 학생 수의 증원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대비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더 학부모님들이 분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모듈러 교실이 이제 컨테이너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장점, 단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컨테이너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컨테이너는 그야말로 화물 운송용을 위해서 만든 제작된 그런 것이고 그것을 일부 개조해서 쓰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모듈러 교실은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해서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취지나 목적 자체가 좀 다르고 잘 설계해서 단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그런 형태만 다른 거라서 그건 좀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일단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런 컨테이너 교실을 쓴 전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막 혼재돼서 사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벌어지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듈러 교실의 장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거죠. 이번에 계획하는 것도 학급 수가 17개 학급이죠. 증축하고 또 체육시설을 두 개 동을 신설하는데 71억인가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걸 신축한다고 하면 훨씬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니까 일단 비용의 문제고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이죠. 말씀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작이 가능하니까 급속하게 이런 학생 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기존에 아마 모듈러 교실 중에는 좀 공간이 협소한 문제가 있고 또 소음과 진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안전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실이 제대로 이제 증축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소방 안전과 관련된 기준에서 이게 제외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소방시설 설치라든가 화재 예방 이런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이게 제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잘 이런 것이 좀 돼 있지 않는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충청북 도교육청이 학교를 증축하지 않고 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겠다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은 우리가 다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1년지 소개도 못 되는 정도로 이건 도교육청, 그다음에 청주시교육청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곡초등학교 위치를 보면 SK 하이닉스 공장의 저 안쪽으로 이제 테크노폴리스의 대규모 산업시설과 아파트 등이 같이 이제 병존해서 들어오는데 이미 3,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은 몇 년 전에 저 기본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북청주역 신설 등등과 맞물려서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가 신축이 될 때 맨 먼저 하는 게 학교잖아요, 사실은. 예? 뭐 각종 문화재 발굴하면서 학교 위치 먼저 잡고 또 다른 뭐 계획하고 승인 내주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어린이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아파트 지어진다는 거 3,500세대 이상이 뻔히 이렇게 눈에 보였던 건데 그 준비를 안 하다가 42개 학급에서 갑자기 60개 학급으로 늘어난다? 그걸 대비를 못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미리 사전에 대비했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때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증축을 한다든지 여러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그것을 약 3년여를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제 모듈러 교실을 예를 들어 그럼 처음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많이 했다 그러면 또 아마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한 40여일 만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딱 발표를 그냥 해놓으니까 모듈러 교실이 안 그래도 뭔지도 잘 모르고 아직 체험도 못 해본 상태에서 갑자기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학부모들 반발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이제 1,160명에서 1,640명 정도로 늘어나는 부분 뻔히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거 그것을 급하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모듈러 이걸 미리 준비하고 했던 곳에서는 그렇게 심한 반발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졸속 행정으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그 걱정, 특히 이제 안전이라든지 학생들의 재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러면에도 그 교육청 입장에서는 뭐 그걸 미리 대비하지 못한 건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 과밀학급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 이제 닥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보니 만약에 증축으로 가려고 하면 최소한 2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다른 해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학교 현재 상태 증축을 하려고 하면 공사정이 되는 거죠, 학교가. 그러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다고 과밀학급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고 당장에 내년부터 모자라는 상태이고 내년에 아마 그 학급수를 늘리지 못하면 현재 28명 정도인데 내년이 33명 학급당 내후년은 35명, 6명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60명도 뭐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교실이 훨씬 넓었더라고요. 예전 교실보다 지금 한 10평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현재 교실 규모 자체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대안은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니 아마 그냥 시급하게 모듈러 교실로 가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아마 학부모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아마 갈등이 유발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소위 말하는 2부 수업이라는 것도 저는 시골에서 이제 초중학교를 다녀서 그걸 몰랐는데 시내에 보니까 이제 2부제로 해가지고 오후에 학교 나왔다 가는 정도로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작은 학교들은 서울 시내도 보면 12명 한 반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 서양처럼 뭐 이렇게 되는 1대1 수업 방식으로 하는 데들도 있고. 근데 요번 이제 모듈러를 보니까 급하게 이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처음 계획이 3층, 특히 1층에 이제 필로티 방식이라고 그러죠. 1층을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거. 근데 그 1층에다가 아마 급식실 이런 걸 하다 보니 그런 걸 계획을 하다 보니까 주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국 같은 걸 데피고 하려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학부모들의 걱정 뭐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이제 반발이 컸다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엊그제 위원회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학부모 10분하고 청주시교육청 공무원 3분, 학교 관계자 등등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단층짜리 모듈러 교실은 인정을 하고 순차적으로 위에 이제 증축하는 걸로 어느 정도 의견을 많이 모아가고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그렇게 모아지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그래서 걱정이 돼서 교육청 쪽에도 좀 알아봤더니 좀 무리하게 이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 이건 좀 명확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이 대책위가 구성돼서 협의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그렇다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당장에 내년 이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기간 내에 해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현재 증축을 해서 늘려놓으면 그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추가로 또 상당수의 그 주거 지역이 들어오고 그러면 학교 신설이 필요한데 그럼 또 신설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걸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면 나름대로 그 장기적인 좀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이 학부모 단체가 이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대표적인 건 안전이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서해 그때 시랜드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정말 트라우마 같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전, 특히나 이제 어떤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저도 동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모듈러 그 그림하고 보니까 굉장히 철제 구조로 안전하게는 돼 있겠더라고요. 그 전문가 의견들도 기존 그 시멘트 구축물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고 그런데 이제 방음이 잘 안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시멘트 두꺼운 벽이나 어떤 이런 거 대비해서 여러 좋은 친환경 소재로 잘 채운다고 해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을 거고 이 공명 현상 같은 거는 아마 이제 방음 이런 밀폐된 이런 밀폐성과 많이 관련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몇 가지 단점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친환경 소재 이런 걸 안 썼을 때는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송재봉 행정관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 신설 요구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이제 학교를 신설해 달라 이제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이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도교육청은 신설하겠다고 해서 아마 테크노폴리스 측하고 그 부지와 관련된 건 이런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 중이에요. 생각보다 이 지역이 청주의 역사의 출발이 이쪽이 아니었나라고 싶을 만큼 정말 의미 있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아마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재 조사가 잘 끝나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아마 학교 신설 문제까지 부지 확보나 이런 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뭐 거기가 보존 지역으로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후에 그 들어올 수 있는 주거 공간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또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되고 현 자리에 증축을 하는 문제도 또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의 좀 아직은 좀 명확하게 방향을 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행정관님 말씀대로 이제 그 테크노폴리스를 소위 이제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로 하는 그 기초 과정에서 문화재가 무려 만여 점이 옛날 소로리 벽시 때부터 해서 선사 문화 유적이 이제 대규모 발굴되면서 우리 충북에는 보관할 데가 없어서 경주에 임시 세를 들어서 경주에 옮겨서 지금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이제 여러 시민단체 분들과 또 문화재 관련된 분들과 여러 분쟁이 있다가 합의된 게 그 자리에 박물관을 줘서 다시 옮겨오겠다까지 약속을 하고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모듈러 교실이 만약에 뭐 방학 때라든지 반년 뭐 이렇게 쓰면 아마 학부모님들 충분히 양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곡초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아직 다 예측은 불가합니다. 그 부분이 다 풀려서 새로 아파트 신축되고 학교 신축되고 이런 게 맞물려 있어서 그런 기간적인 문제까지 더 사람들의 감정을 더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게 길어지면 3, 4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교육청 쪽에서도 보니까 다른 모듈러 교실보다는 그래서 좀 더 설계를 꼼꼼히 챙기고 환경이라든가 안전 문제도 더 좀 살피겠다는 것이고 그 공간의 크기도 다른 것보다는 넓게 해서 그런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은 하겠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에 대한 불안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화재와 관련된 왜 우리 정말 그 아픈 그런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마 그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고, 당연히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 모듈러 교실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그 소방 안전 관련돼서는 명확히 새로 좀 규정을 내려서 아마 그걸 지키도록 하는 지침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예산을 보면 이제 그 컨테이너가 한 3천만 원 정도, 한 그 컨테이너 박스당 3천만 원 정도고, 모듈러가 이제 보통 5천만 원 정도인데, 내곡초 같은 경우는 2개 내지 3개를 붙여서 그게 한 교실씩 되고, 뭐 하나의 체육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형성이 되게 돼서 27개 이상의 처음에 박스를 놓으려고 이제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단층으로 하니까 좀 줄었겠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부 장관님과 소방청장님 등등해서 MOU를 체결하고 법제화를 시도를 하면서, 일단 그동안 컨테이너는 소방에서도 의무적으로 어떤 소방 점검을 하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는 소방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다행히. 그렇다고 그러면 소방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물론 사후적으로 뭐 진압하고 이런 건 별개의 문제지만, 사전적으로 예방 안전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 걱정들에서 조금은 더 한 발짝 나아간 측면이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조달청하고도 또 MOU를 해서 조달청에서 이 모듈러 업체들한테 내리는 소위 RFP라는 게 있잖아요. 요구 수준이 친환경 소재여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보니까 어떤 각종 전자 기자재들 있잖아요. 전자 칠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너무나 이제 잘 돼서 세트로 나오더라고요. 단가는 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이런 그동안 내곡초의 갈등이나 아픔을 고려한다면 충북교육청에서 좀 더 시설도 좀 더 배려를 해주시고, 요번에 저거가 초과 세수가 되면서 교육청에서 저 1,500억 이상 지원을 더 받게 됐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부분도 과감히 배려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내곡초등학교가 사실 개교를 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 2년 만에 이렇게 증축이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아까도 이제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제 또 정원이 어느 정도 될지. 현재로 보면 최대치가 아마 1,635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게 2025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하게 예측을 한 것보다는 학생 수가 급속하게 늘어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줄어들기는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재는 해결책이 없다 보니 뭐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증축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중축을 하든 아니면 분산 배치를 하든, 그럼 좀 학생들이 이 학교가 아닌 다른 좀 먼 거리에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현재 모듈러 교실로 못하고 내년, 후년 쭉 가다 보면 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 참 안타깝지만 뭐 다른 현재 대안을 선택하기는 매우 좀 난감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혹시 이제 또 내곡초등학교 동문님들 보면 또 기분 나쁘실까봐, 그 내곡초는 저 어렸을 때도 학교는 있었고요. 네. 2년 됐다는 거는 교사를 새로 신축해서 이제 2년이 됐는데, 새로 이제 북청지역, 예정지역, 소위 지금 SK로가 있고 이제 LG로가 있잖아요. SK로, LG로 양 사이드로 해서 대규모 상업 그 시설들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북청지역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소위 그 요새 대규모 할인마트, 크게 그 대형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할인 마트도 들어서고, 생활 편의가 아주 강화되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할 게 예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급증할 게 예상이 됐고, 그 숫자대로 지금 교육청은 또 예상을 하고 있어서 더 미리 그걸 기왕 요번에 대비한다면 다 해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 내곡초등학교 과밀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제 교육청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겠다는 거고, 학부모 단체는 신설을 해달라 학교를 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이외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송재봉 행정관님께서는 특별히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는데. 분산 배치죠. 예, 분산 배치. 그 두 가지가 아니면 학생들을 좀 더 먼 거리라도 이제 다른 학교로 일부는 분산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죠. 분산 배치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버스라든지, 그러니까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실제 여기 솔밭초등학교 과밀화 됐을 때 그 한참 이제 여러 논쟁들이 있었고 학부모 대표들과의 굉장히 역시나 갈등이 많았는데 버스를 해준다고 해도 버스를 태워서 보내고 싶은 학부모는 없습니다. 빙빙 돌아서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멀리 배정받아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는 모듈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아까 이제 저희가 논했듯이 그에 대한 각종 그 품질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고 좀 더 배려를 해서 모듈러 교실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진짜 두려움 없이 만족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해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잘못하다 자꾸 모듈러 교실의 장점만 얘기하는 거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부의 이제 혁신 조달로 이 품목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만큼 나름대로는 좀 정부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안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은 그래도 인정이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와 있고 기술적으로도 보면 그러나 이제 기왕에 한다고 하면 기술은 계속 진보하는 거니까요. 최신의 어떤 그 품질로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가지고 학부모들과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아마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 다른 지역이 혹시 있을까요? 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전국에 32개 학교 정도가 이미 와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 만족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용인이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했던 데서 만족도는 상당히 크고요. 우리 충북에서도 유치원을 임시로 이렇게 했던 모듈러를 충북에서 쓰고 뭐 수출 개념은 아니고 사용 기간이 끝나서 전라도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해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렌트죠, 일종의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정도로 이미 시대적으로 모듈러의 기술은 상당히 발달한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이제 저희 지금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청 이렇게 이해관계자 분들이 사전에 이런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만 잘 조율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임시 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획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전에 학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도대체 임시 가설물 형태로 이제 지어지는데 이걸 공식 건축물로 이제 그 설립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화재 안전 등등에 대한 물론 이제 이미 그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만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이 교실이 그 관리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아마 도교육청은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까지는 또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최대한 그런 그 불안함이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작은 우려지만 이게 이제 학교 건물을 질 때는 대규모 건설사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모듈러는 벤처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이면에 이제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갈등도 있는 모양이에요. 일각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 우려. 또 어떤 마쿠에 펼쳐지는 뭐 로비나 이런 우려들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깔끔하게 해주시면 아마 학부모님들과 더 좋은 관계로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모듈러 교실이 이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이용되는지도 궁금한데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입장을 좀 보면은 수업 공간보다는 좀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교무실이나 뭐 다른 공간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면 조금 좀 뭐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수업 공간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듈러 교실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이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떤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행정관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뭐 앞에서 얘기한 것대로 그 학부모, 예비 학부모 10분, 내곡초 직원 2분, 시교육청 직원 3분 이렇게 해서 그 내곡초 증축 및 과밀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제시하고 투명하게 좀 공개하고 정보도 공개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들을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학부모들이 아마 그 초기에 이런 정보의 부족 또 일방적으로 수신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불만 이래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회복하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학부모들이 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잘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위원회가 꾸려져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잘 도출이 되면 좋겠고요.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결국은 이 모듈러 교실이 안전한 거냐, 또 제대로 학생들 내 자녀가 배우기에 충분한 공간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공장에서 만들어서 옮겨오는 거잖아요. 그럼 대표단 등등에서 공장에 만드는 단계에서 일종의 체험이죠. 체험도 해보면서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모듈 단계, 만드는 단계부터 반영을 해주신다면 그런 염려, 걱정이 더 줄지 않을까. 그래서 1년지 소개가 아니라 진정한 100년지 달개를 그 기초를 다시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곡초등학교 과밀 해소 방안에 대해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한 결과 모듈러 교실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모듈러 교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에 대한 공감과 의견 수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